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일상 속 사소한 순간들이 어떻게 인간관계의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저는 40년 지기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웃음꽃이 피었고 추억과 근황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런데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한 친구가 농담처럼 하지만 묘한 기대감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이번에 퇴직금 받았다며? 오늘은 당연히 내가 쏘는 거지.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쓰라렸죠. 그 말투 속에 담긴 당연함이 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밥값 계산이라는 작은 행동 속에 숨겨진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를 가려내는 방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 신뢰, 그리고 관계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결정적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진정한 법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소중한 인연만을 곁에 두고 싶으신 분들께 이 시간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25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박영준 씨 67세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영준 씨는 은퇴 후 지역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봉사단 친구들과 식사를 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영준 씨는 늘 내가 살게 라며 계산을 자처했습니다. 처음엔 베푸는 기쁨으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작은 정성으로 모임에 기여할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야라고 생각했죠. 동네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며 나누는 웃음, 서로의 근황을 묻는 대화는 영준 씨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이 계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영준 씨의 마음에 작은 가시가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했던 일이었어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냐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내가 계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눈빛과 태도를 보일 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친구는 계산서가 나오기도 전에 영준이 또 내겠지라는 농담을 던졌는데 그게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영준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각자 계산하는 게 어때?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친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죠. 갑자기 왜 그래? 항상 내가 냈잖아. 무슨 일 있어? 그 말은 영준 씨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베풀미 당연시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베풀미 아니라 부담이 되어버린 거였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스는 성숙한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질 때 관계는 기울어진 저울처럼 불안정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의무로 변한 순간, 그 복잡한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어서
김혜숙 씨 62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혜숙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렘으로 가득했죠.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현지 맛집에서 흑돼지구이를 먹으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한 친구의 행동이 혜숙 씨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이거만 먹을 거니까 내 몫만 따로 계산해. 심지어 공유한 반찬이나 음료수까지 자신이 먹은 양을 계산하려 들었죠. 한 번은 전을 함께 먹으며 내가 먹은 조각 수대로 나누자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계산기까지 꺼내더군요. 혜숙 씨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걱정했죠. 그래서 조용히 그 친구의 몫까지 계산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그 친구가 제주도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하고 명품 옷과 가방을 뽐내며 다니는 모습을 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품은 사면서 밥값 500원도 더 내기 싫어하는 모습에 가슴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돈의 액수보다 그 친구의 마음가짐이 저를 실망시켰어요. 결국 매 식사마다 무거운 공기가 테이블을 감쌌고 웃음은 점점 메아리처럼 공허해졌습니다. 그 여행 이후 혜숙 씨와 그 친구의 30년 우정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미시적 인색함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금액에 지나치게 민감한 태도는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관계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작은 돈에 집착하는 모습 때문에 관계가 흔들린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제 이명호 씨 70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명호 씨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5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건네고 자녀의 돌잔치와 결혼식, 심지어 손자의 100일까지 함께한 소중한 인연이었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굵직한 순간을 공유한 진정한 벗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주 만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눈에 띄었습니다. 식사 후 명호 씨가 계산을 마치면 그 친구는 늘 지갑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써 냈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6개월 동안 12번의 만남에서 단 한 번도 그 친구가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핸드폰을 보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뜨곤 했죠. 명호 씨가 계산을 마친 후에야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연극처럼 반복됐습니다. 50년 우정이 이런 작은 일로 흔들릴까 싶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쓰라렸어요. 진심이었다면 계산서가 나왔을 때 먼저 손을 내밀었겠죠. 내가 내려고 했는데 라는 말은 점점 빈말처럼 들렸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의도적 지연이라고 합니다. 지불할 의사는 없으면서 겉으로는 지불 의향이 있는 척하는 전략이죠. 이는 단순한 인색함을 넘어 기만적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최미경 씨 65세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미경 씨는 오랜 친구가 형편이 어렵다며 밥값을 내지 않는 모습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은퇴 후 다들 힘들 수 있지라며 기꺼이 밥값을 냈죠. 친구가 다음에 내가 낼게라고 말할 때마다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 친구의 SNS를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자녀와 함께한 유럽 여행 사진이 가득했죠. 그 비용은 미경 씨가 내던 밥값의 몇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명품은 사면서 친구들과의 소박한 밥값은 내기 싫었던 걸까? 40년 우정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미경 씨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소비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 후 미경 씨는 그 친구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진실성의 문제였죠. 여러분, 이런 이중성 때문에 마음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정수진 씨 58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진 씨는 동창회에서 늘 밝은 에너지로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그녀는 종종 내가 낼게 라며 선뜻 계산을 했죠. 친구들은 수진이 덕분에 즐거웠어 라며 고마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한 친구가 매번 모임 끝에 수진이 다음에도 내가 내지라는 농담을 던졌고 다른 친구들은 그저 웃으며 넘겼죠. 수진 씨는 점점 자신이 내는 역할로 고정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좋아서 계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저를 돈 내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바쁜 일정 때문에 모임에 못 간다고 했더니 한 친구가 그럼 누가 밥값 내? 라고 농담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수진 씨는 결국 동창회에 덜 나가게 됐고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지 않은 기대가 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수진 씨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라고 자문했지만 사실 문제는 기대와 배려의 불균형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윤상철 씨 72세는 30년간 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갈등, 조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모임 전에 항상 계산 방식을 정합니다. 오늘은 더치페이로 하자거나 이번엔 내가 살 테니 다음엔 누가 살지 정하자고 제안하죠. 한 번은 친구가 상철이 너 잘 나가잖아. 쏴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 아닌가. 원칙대로 하자. 다음엔 내가 살게. 이 원칙 덕분에 그는 돈 문제로 마음 상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모임에서는 이 방법이 필수입니다. 연륜으로 쌓인 그의 경험으로 갈등이 신뢰를 해칠 수 있음을 깨닫고 명확한 계산 원칙을 통해 모임에서의 특히 중요한 금전 갈등을 예방한 것으로 보이네요. 더불어 그 원칙은 공정성과 명확성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원활히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박정숙 씨 60세는 30년 지기 친구와의 불편함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밥값 낼 때의 태도가 불편했어라고 말한 후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침묵하면 불편함이 쌓여 폭발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니 더 깊은 우정이 됐어요. 수만 원의 밥값과 수십 년의 인연, 여러분은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수만 원의 밥값은 일시적인 비용이지만 30년의 우정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박정숙 씨의 이야기는 솔직한 소통이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게 만드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자아 성찰을 통해 나는 나의 소통 방식과 같이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불편함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진실되고 단단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재호 씨 78세는 건강 악화 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문안을 온 3명의 친구는 그가 호방하다고 여겼던 이들이었죠. 인생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이제 그는 마음의 계좌를 믿습니다. 밥값이든 위로든 서로에게 입금하며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거죠. 계산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고마워. 오늘 내가 내서 기뻐라는 한마디가 관계를 튼튼히 하죠. 젊을 땐 돈을 쌓는 데만 급급했죠. 하지만 병상에 누워보니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말. 한마디 손잡아주는 손길로 채워진 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친구가 병원비를 내주거나 시간을 내어 곁에 있어주는 게 바로 그 계좌에 입금하는 거예요. 나도 평생 친구들에게 베풀었던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거고요. 이재호 씨는 이어 말했다. 마음의 계좌는 이자가 붙진 않지만 절대 적자가 나지 않아요. 진심으로 주고받는 마음은 결국 모두에게 돌아오니까요. 한 번의 식사, 한 통의 전화, 작은 선물이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입금이에요. 진정한 관계의 핵심은 금전적 계산이 아닌 마음의 교류라고 믿으며 상호 배려와 감사 표현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주네요. 정수진 씨는 동창회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모임 전에 이번엔 각자 내자. 부담 없이 즐기자라고 제안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이 그게 낫다며 동의했고 모임은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기대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 내자는 모임의 비용 분담 방식을 명확히 해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기존의 모임에서는 누군가가 비용을 더 부담하거나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암묵적 기대가 있지만 이런 부담과 오해와 불편함을 줄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 간의 관계와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네요. 윤상철 씨의 명확한 원칙, 박정숙 씨의 솔직한 소통, 이재호 씨의 마음의 계좌, 정수진 씨의 새로운 접근법이 모든 상황에서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관계를 이런 방식을 통해 수월하게 단순하게 실타래 풀어나가듯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고 했습니다. 작은 이익보다 의리와 진심을 우선하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밥값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죠. 독일 철학자 니체는 진정한 우정은 침묵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밥값을 두고 신경 쓰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가 여러분 곁에 많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